자, 수업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이 공법 경매 사관학교 첫 시간 수업인데요. 일단은 공법 경매 사관학교 첫 수업 시간에 부동산 개발 절차도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 장을 놓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청강 오신 분들은 요거 한 장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배웠어? 그럼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수업 안 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이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저희는 가운데에 이 공법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부동산 공법 경매라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퓨전 시대라는 얘기하죠. 전문화 시대를 넘어서 퓨전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를 얘기해 본다면 전문의들이 있어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이런 것들이 전문화예요. 전문화. 근데 퓨전으로 간다면 이제 여러분 들어보면 좀 무슨 소리지 이런 게 들리는데 성형 산부인과 들어보셨죠? 외과인데 항문외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형이라는 건 의료랑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지금 퓨전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 코골이 전문 이비인후과 들어보셨죠? 수면 전문 이비인후과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퓨전이에요. 뭐냐면 전문화된 것과 다른 영역이 딱 접목되는 얘기죠. 우리가 그동안은 부동산 경매 이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또는 물권법, 채권법, 강제집행법 또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민사집행법 뭐 이런 것 정도만 나왔어요. 근데 같은 부동산의 공법이라는 걸 접목해보면 얘기가 틀어집니다. 우리가 기존의 어떤 과거 경매 교육에서는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부동산 공법 쪽에서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면 엄청난 올무에 걸려요. 이거를 알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매 배우기 전에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얘기를 해봐요. 교수님 그런 거 몰라도 저는요 그냥 빌라만 받아서 돈 벌었어요 이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거지 같은 빌라를 돈이 없어 갖고 감정가 1억 5천 하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내리고 내려서 8천에 받았는데 받고 나서 근처 돌아보니까 경매 감정이 왜 이렇게 높아? 1억 5천이 무슨 소리야? 기염을 토하더래요. 1억 미만에도 안 팔린대요. 8천 정도 받았느냐? 아유 바보. 가보면 금매 나온 게 7,800이다. 이래 속이 상했대요. 근데 이후에 여기가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니까 이제 이게 여기 싹 부시고 아파트 지으면 굉장히 아파트가 잘 지어져요. 이 동네 문제점은 워낙 남로에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경계예요. 어려우면 다시요. 둔산 신시가지가 나오면서 한밭대로가 생겼고 여기 원래부터 옛날에 4차로가 있어가지고 구닥다리 마을이 있어서 이게 괴정동이에요. 그랬는데 이 괴정동이 이 탐방동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동차 공업성이 있었고 그 탐방동과 괴정동에 오래된 도시, 여기 옛날부터 군부대 옆에 있었던 도시예요. 근데 이 자리가 뭐요? 정비구역 돼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둔산동 신시가지의 기반시설 인프라를 그냥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트 대기만 하면 이건 뭐 된다니까 갑자기 애들이 아파트 조합원 지권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도로가 안 좋아요. 도로가 옛날 그 산골에 나지막한 둔덕 산골이라 도로도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건축 조건이 안 좋아서 단독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쩌다 도로 조건 맞춰서 빌라 하나 지면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 분양받은 거고. 근데 이 자리가 싹 뭉그러드는 거예요. 대전에서 그때 하신 분 25년 전에 저희 그 위치 아시죠? 우리 사무실 옆에 어딘지 아시죠? 근데 이 자리가
2001년도 2001년도 대전에서 제가 중개사무소 할 때 저희 직원이셨어요. 25년 만에 만났네. 예, 오셔가지고 그래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근무하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이 동네가 정부에 딱 되니까 이게 대전 둔산동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10억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4억 정도, 5억 정도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일확천금을 벌었죠. 그러니까 교수님 저거 몰라도 이거 해서 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거 할 때 알고 받았다, 모르고 받았다? 모르고 받았잖아요. 운이 좋은 거예요. 100개 하다 보면 한 명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일로 넘어와야 돼요.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막 받아. 그러면 하나 걸리면 돼요. 근데 그게 교수님 돈이 없잖아요. 그럼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죽어. 다시 태어났더니 우리 집이 별로 돈이 없어. 그럼 또 죽어. 몇 번 하다 보면 딱 태어나니까 우리 돈이 많아. 그때는 이제 살면 돼요. 그래서 막 받으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해돼요? 근데 이런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안다면 돈을 벌어요. 그게 공법에 나와요. 여기가 이렇게 바뀐 얘기를 쭉 보게 되면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이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인구계획, 이 지역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세대 주택수를 몇 세대 공급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전체가 500세대인데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1400세대 만든다. 이 계획이 뜨면 여기다가 500세대 그런 구닥다리 동네 부시고 1400세대 짓겠다는 계획은 기본계획에 있었다고요. 이해됐죠? 공법을 알면 이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34개 오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조금 더 빠른 공부를 원하시면 화요일부터 제가 도시기본계획 분석반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오셔서 들으셔도 좋고 못 오시는 분들은 수업 끝난 이 길 우리 카페에 내용을 띄워놓으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법 몰라도 돼. 아니죠. 기본계획 분석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택계획과 인구계획을 넓히는 걸 본다. 그럼 이걸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속에서 힌트를 얻고 이 자리가 그럼 정비사업 하겠네. 그러면 이런 거 8천이 아니라 7,800 금매라도 잡았어야 맞죠? 이해됐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서 모는 거 기억을 잊지 마세요. 지식의 목마름도 있지만 여러분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뭐가 수익을 내는 구조인가 이걸 연구하고 간단해요. 진리는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이해되죠? 여기 누가 와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이 회사는 뭐를 해서 수익을 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그럽니다. 그 말만 했어요. 그러면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공법 보면 압니다. 그 공법을 가리키고 공법 통해서 수익을 냅니다. 끝. 더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법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모델이 있는데 여러분 보면 부동산 개발 절차도가 나와요. 첫 페이지 잘못됐어요. 저희는 경매를 배우러 왔어요. 경매랑 부동산 공법은 띄어지지가 않아요. 공법 없이는 경매에서 수익 내는 게 안 돼요. 여러분이 경매에서 혹시라도 나는 싸게 산다. 그래서 경매를 배운다. 일면은 맞아요.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싸게 샀는데 시간 지나니까 내려가더라. 이거는 잘못 산 거예요. 이해돼요? 오히려 감정가보다 비싸게 샀는데 시간 지나니까 올라가더라. 즉 마지막 수익에 대한 얘기에 종점 모델을 보고 의사결정할 수 안다. 이걸 배우러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런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 공법이 경매랑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주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부동산 공법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특정한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딱 비례되는 개념이 있어요. 개발이 된다. 여쭤볼게요. 개발이 안 되면 가치는 내려간다. 이해됐죠? 다시요. 개발이 되면 가치는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개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의사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경기도 양평이에요. 산 좋고 물 좋은데 집 짓고 좋다. 그래서 집 짓고 들어갔죠? 못 나와요. 있을 때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왜 그러냐? 나 혼자의 만족도는 잠깐 높았지만 객관적 표준적 만족도를 올리지 못하는 동네예요.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이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은 가격과 가치가 바뀌어요. 좀 전에 이해 드렸죠. 이따 쉬는 시간에 대전의 괴정동, 탐방동 유성기업사 이렇게 쳐보세요. 위치 치면 그 지역이 지도를 보면 썩 다 건물 다 비어지고 빈 땅이에요. 이제 정비사업 하거든요. 그럼 그 동네 모습, 옛날 모습 보면 구닥다리 동네였지만 지금 모습 보면 완전 신시가지에 딱 잡혀 있어요. 이거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를 보게 될 때 개발은 다시 둘로 나눠지죠. 뭐냐면 공개발과 사개발이 있어요. 이거 공개발과 사개발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처음 한번 들어보시러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처음 오셨죠? 그럼 공개발은 뭐고 사개발은 뭐죠? 문기업은 시나 도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사기업은 그쪽으로. 여기 오실 때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뭐 어떻게 지나가다 BPR로 들어왔다 그냥 앉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 얘기 듣고 오셨어요? 아니 저번에 한 번 왔었어요? 예. 두 번째 등, 예. 좀 특강 들을 때 자리를 좀 일찍 와서 뒤에 앉았어야 되는데 늦게 와서 앞에 앉은 거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자, 그러면 공개발은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공개발이고 개인이나 기업이 하면 사개발이다. 그 생각하죠? 그거는 공용개발과 민영개발이고 그 사업의 목적으로 봐야 돼. 목적.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면 이건 공개발이고 사익적 목적으로 한다면 사개발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공법 경매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공개발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개발은 부동산 입지론을 바꿔놔요. 입지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저 외곽에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뭐가 들어왔냐면 산업단지가 들어왔어요. 우리 지난주 공개특강 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이 중에 동국대나 단국대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개발론 수업에서 이번에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태조이방원 아시죠? 지금 이거 끄덕끄덕해서 이방원도 알고 태조이방원 맞지? 이러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방원은 태종이방원이죠. 근데 태조이방원은 뭐죠? 태양광, 조선업, 2차 산업, 방위산업, 원자력.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5개 사업이 어떻게 해요? 국가 먹여 살린다 이랬는데 재밌는 건 여기에 반도체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평택, 남사이동 굉장히 높게 생각하죠? 이 지역은 그걸 바라보고 부동산 높게 떴는데 반도체 쪽은 이 힘을 못 내요. 왜 못 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알죠? 또람프. 이 또람프예요. 보니까 미친놈이에요 이건. 그죠? 곤조 부리는 거 대단해요. 깽판 정신. 예. 타의 추종을 불어해요. 막 갚아요. 끝까지 가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삼국지를 뭐 매니아는 아니지만 적을 만들 때 무지하게 강한 적 하나를 만난다. 이거보다 약한 적 불특정 다수를 적으로 둔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얘기 참 맞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불특정 다수를 적으로 둬. 지가 제일 강하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행보는 얘 스타일이 백도를 안 해요. 백도 안 합니다. 질르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고 미국 우선주의에 우리나라도 이제 폭탄을 맞죠. 반도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뭉그러지면 반도체가 커진다고 해서 주변에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렸던 데는 미래 가치를 내다보고 너무 올랐어요. 근데 얘들이 쓰면
이제 여기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조정 국면에서 충격 완화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비행기가 떨어질 때 일단 떨어지는 건 확정적이면 이 비행기가 5,000km 위에서 떨어지는 게 좋아요? 100km 위에서 떨어지는 게 좋아요? 판단 안 되세요? 이래저래 둘 다 죽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제가 볼 때 했던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승승과도를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각자 여러분 기숙 카톡방에 제가 2개를 띄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보세요. 그 영상 보시면 그럼 이런 방위산업이라는 게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위산업이 연관돼서 엄청난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엄청난 노동 인력이 필요하다. 이해되죠? 그럼 주변은 부동산 시장이 오를 것이다. 이해 보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볼 때 부동산의 공개발을 통해서 산업단지 만들면 해당 지역 부동산의 입지론이 바뀌어요. 정의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다 좀 투자할 때 누구 말 맞다나 또람프 말대로 입지, 로컬, 입지, 로컬, 입지, 로컬. 부동산은 로컬이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최고 입지에 최고의 건물에 최고의 로얄 위치를 분양받는다. 맞죠? 돈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얘기 맞아요. 돈은 행복으로 못 사요. 왜? 우리는 그 정도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으로 사겠죠. 없으니까 못 사요. 그런데 부동산은 우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로컬, 두 번째는 어디요? 컨텐츠. 세 번째는 뭐예요? 타이밍. 이거예요. 만약에 논산이나 대전 사이에 그 국가 산업 국방 전략 벨트를 만드는데 이게 다 발표되고 사면 타이밍이 놓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여기 국방 방위산업 뜬다. 그게 컨텐츠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거에 맞는 입지를 보고 지금 가서 사면 경매 나오는데 아직까지 싼 데 많아요. 샀죠? 2, 3년 내에 막 거기가 발전되더니 어떻게 해요? 막 토목공사하고 거기에 막 많은 산업인력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인근에 집이나 식사할 자리가 없다. 이런 데 부동산은 완전히 바뀌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입지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정확하게 샀어요. 내가 산 땅이 요거를 샀다면 나중에 이 자리가 수용을 당해요. 그러면 수용을 당하면 여기서는 보상이 나오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왜 수업이 모처럼 오셔서 마음에 안 들어 가세요?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건데 너무 즉흥적으로 가지 말고 좀 이렇게 딱 보고 막 설탕 달면 삼키고 약 쓰면 벌 이런 게 아니라 좀 먹어보면서 효과 몸이 적응하는 거 2, 3개월 보면 몸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야죠. 그죠? 예. 여러분 저 살 뺄 때 바로 빼지 않았어요. 먹고 긴가민가 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뺀 거예요. 딱 먹고 하루 종일 이렇게 빼지면 그건 죽어요 사람. 그죠? 예. 예, 딱 듣고 바로 막 안 이러지 않고 좀 이렇게 처음에 막 그 무슨 귀신 본 표정으로 수업 들었거든요. 이제 점점 사람의 얼굴로 돌아오시잖아요. 첫날 수업 들을 때 그 표정 기억나시죠? 예, 첫날 막 허해갖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거울 보고 남들 들고 나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들어갔다 불 꺼지면 나고 하잖아요. 그때 불 꺼져도 안 나고 막 그랬어요. 형님 나가서 자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참고 오래 듣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내 말 맞죠? 예, 이제 조금씩 들리죠. 예. 그러니까 처음 오셔갖고 막 첫날 막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조금 참고 기다리면 반응이 와요. 아시겠죠? 예. 감기약도 먹자마자 낫는 게 아니라 한 2-3시간 지나면서 괜찮아지지 먹자마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딱 먹자마자 에이 소용없다고 안 먹으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는. 그러면 얘가 뭐였죠? 눈이었나요? 예. 여러분이 경매력을 받았다면 여기가 이제 경매로 나왔고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낙찰 받은 내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보상금이 내가 받은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보상금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의 투자고 나중에 보상금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손실이 난 투자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수업 중에 이제 이 입지론에 대한 얘기도 깊게는 안 들어가요. 이 정도 개념은 설명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연회원 수업을 들으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개발법 무슨 법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요주부터 하게 되는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 도시기본계획 수업을 들으면 내용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경매사관 들으신 분들은 그걸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보완을 하세요. 그 다음은 여기 보면 요거 우리가 시간 배정된 걸 보면 공익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의 시행자가 있어요. 이 시행자가 이제 아까 공영개발이라면 LH나 국가 등이 될 수 있고 지자체가 될 수 있죠. 이들이 뭐래요? 가래요? 뭐라고 했어요? 자, 사회부는 안 오셨어요? 지내갔어요? 예. 사회분이 지금 뭐라고 사회분이 평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장모님한테? 애교가 철철 넘치네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이 공익사업 부지 그 토지를 여기 있는 사람 불특정 다수가 500명 있으면 500명이 오케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강제로 취득을 하고 대신 취득했다면 공짜로 몰수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 법이 있다고요. 이게 뭐다? 공익사업 토지취득보상법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러면 요 얘기랑 경매를 접목해서 저희가 수업을 해요. 그래서 수용 예정지가 있다면 이런데 우리 땅을 받아서 저희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저희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 여기 있는 직원들 업무를 해봐서 알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또 보상이 3억 나왔어요. 근데 이 땅을 경매로 받을 때 우리가 받은 돈은 8억이에요. 그러면 3억밖에 안 나면 손해났죠. 근데 이게 단계적 보상을 통해서 지금 총 보상가가 25억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8억 투자해서 25억이면 괜찮죠? 별로예요? 그런데 8억 투자해서 25억을 벌 때 그 사이에 초반에 1차 보상에서 이미 8억은 다 제꼈어요. 그럼 돈 들어간 게 없어요. 투자해서 1년 반 만에 8억은 다 나왔고 그 후에 단계적으로 2차, 3차 돈을 나눠서 보상했다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좋은 점. 여러분 이 생각하죠? 내가 8억 투자해서 20억 보상이 나오면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좋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눠서 나오는 게 좋다? 여러분이 그래서 안 돼. 한 번에 나오는 게 좋다. 그죠? 그러면 한 번에 몰빵하면 세금이 세다. 나눠서 연차를 달리해서 내면 연차별로 양도소득 구간이 줄면서 세금이 3분의 1로 주는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준다.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용 예정지에 경매를 투자하면 나중에 환가 전략으로 수익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이런 수익을 너무 많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걸 줄이느냐. 필지가 4필지가 있다면 4필지 중에서 일정 구간의 내용까지는 그냥 받고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의제기를 하고. 이해됐죠? 이의제기를 해서 또 1년 전에서 받고. 그럼 다 받을 때 세개 많다면 이건 다시 어떻게 해요? 행정소송에서 받고. 그러면 이게 3년 정도 나눠서도 받는다. 그럼 이 얘기합니다. 환가가 느리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 받은 돈 갖고 투자해도 이만큼 수익이 안 나요. 더 보상이 증액이 안 돼도 세금만 분산하면 수익은 굉장히 더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이 배운다고요. 아시겠죠? 배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죠? 다 배운 것 같죠? 이제 됐다. 그럼 해보세요. 가서 하나도 안 되지. 예? 얘기해서 남들 하는 거 보면 되게 쉽지만 본인이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러면 특강만 듣고 갔다가 이제 얼굴 안다고 계속 전화해서 물어봐요. 물어보면 내가 바쁘니까 대답 안 하면 계속 같은 질문이 계속 올 때마다 자기 신상에 대한 얘기를 바뀌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전해서 물어보면 이걸 내가 이제 대답을 안 하면 두 번째 다시 똑같은 질문 뒤에 부연 설명이 붙어요. 교수님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내 대학교 때 짝사랑하던 나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대답 안 하면 그 다음 또 문자 올 땐 그 뒤로 애기 아빠가 아파요. 너무 어렵게 자랐습니다. 지금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이런 소리 또 나와요. 그럼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 그분이 어느 정도 수업을 듣고 공부가 되면 내가 20%만 도와주면 돼요. 그분의 질문은 2%밖에 없어요.
98%를 도와주려면 이건 내가 해주는 거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은 분들은 어느 정도 딱 길라잡이를 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충족된 다음에 질문하니까 50%를 도와주려도 그 조언이 짧게 끝나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공부 안 들은 분들은 계속 도와주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수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질문에 답변 다 하면 지쳐서 이런 데 와서 수업을 제대로 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게 하나의 타이틀을 구성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사개발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개발은 공법이 지금 현재 공법에서 사개발을 통제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사개발을 어떻게 통제하냐면 공법에는 각각의 목적을 정해요.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일정 행위를 규정해요. 그럼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스톱을 쳐요.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이 맞으면 패스 통과. 이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요거를 딱 한 줄로 한 줄로 압축된 걸 하나의 단어로 본다면 행위 제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행위 제한을 왜 봐야 됩니까? 이런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마을에 무지무지하게 사나운 개가 있어요. 쇠사슬로 묶어놨고 창살 안에 가다 놨어요. 이 집 앞에는 마당에 개조심이라는 푯말이 있어요. 푯말이 바람에 날아갔어요. 그럼 푯말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다 이 개한테 물려서 사고 나는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딱 보면 상태가 안 좋아요. 무지 큰 개가 침 지지르고 으르렁 되면 근처에 안 가요. 개가 쫓아온다. 쇠사슬에 묶여있으니까 못 쫓아와요. 안 물린다고요. 이해됐죠? 근데 가다 보니까 푯말도 그대로 있어요. 개조심. 딱 보니까 조그만 털 많은 이쁜 강아지가 어때요? 조그만 그 줄에 묶여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 개가 약간 또라이 개가 있어서 한번 물면 손가락이 잘려요. 그리고 광견병으로 죽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이거는 사고 나요. 가다 보면 귀엽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수님 갑자기 웬 개소리입니까? 생각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이 딱 보면 경매 나온 땅이 막 저 뒤에 맹지고 막 조그만 땅으로 막 질퍽질퍽 한다. 이런 땅 사고 안 나요. 안 사니까. 이해됐죠?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 땅이 너무 싸게 나왔고 옆에 보니까 식당을 지었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이런 땅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땅 장사 잘 돼? 나도 이 땅 좋다고 경매를 싸게 샀어요. 감정가 6억짜리를. 그래서 2억까지 떨어져 샀어요. 이런 거 보면 막 유튜브에 막 뛰어 올라요. 뭐 반값 토지 경매 막 책 쓰고 그러잖아요. 그 책도 읽어봤어. 읽어보면 딱 보면 그 번지 놓고 막 사건 번호까지 다 자랑하고서 오픈했잖아요. 아휴, 한숨밖에 안 나요. 저것도 어떻게 해요? 조그만 개한테 물려서 손가락 잘리고 광견병으로 어떻게 해요? 실려가서 죽게 생겼구나. 이 소리가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지역은 상하수도가 안 묻혀 있어요. 문제 이해되죠? 그럼 여기다 건물을 짓게 된다면 건물 지면 여기다가 상하수도가 없으니까 정화조를 두고 정화조를 뒤로 빼면 뒤에 나오는 지천이 있는데 지천 나가는 국어 나가는 잘목을 얘가 막고 있어요. 얘는 이쪽으로 못 빼요. 이해되죠? 제가 지금 이게 인터넷 때문에 보여줄 거 많은데 그냥 아까 교정도 못 보여줬지만 이것도 제가 지금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은 개발된 게 얘는 국어가 맞닥뜨려 있잖아요. 얘는 국어가 차단돼 있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진짜 이쁜 강아지예요. 착한 가격이죠.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이 땅 경매를 받았다. 6억짜리가 경매 나온 것도 이상하지만 2억까지 떨어질 때 남들이 안 받은 것도 이상하죠. 이해돼요? 입찰장 가서 막 받아서 막 확 이러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동그랗게 쳐다봐. 쟤는 뭐지?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럴 때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 모르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멀쩡해요. 안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해 봅니다. 이 수업을 들은 우리 스터디반 하시는 분요. 오늘부터 스터디 하실 분 중에 토요반 원하시는 분 이따 12시 끝나면 잠깐 남으세요. 근데 일요반 원하시는 분은 오후 2시부터 나오고 우리 스터디반에서 전무교육 시키는 게 이거예요. 이런 땅 찾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거꾸로 볼게요. 여러분 이런 땅의 감정가가 5천에 나왔다. 질폭해요. 이해되죠? 누가 받아요? 맹지에 막 비 오면 막 물도 질퍽거리고. 이해되시죠? 가보니까 어떻게 막 풀이 나서 어딘지도 모르겠고 여긴가에서 디디니까 확 떨어져요. 막 낭떠러지처럼 돼 있고 풀이 자라서 높아 보였지 밟으니까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위에 사람이 하려니까 이렇게 구부려서 끌어올리려도 한참 올리는 이런 땅이에요. 느낌 아시죠? 이렇게 꺼냈는데 옷을 못 털어주겠어. 걔가 내 옆에 오니까 내 피해 막 질퍽이 묻어갖고. 그러면 이런 데 누가 안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받으니까 이 땅 개발하려면 일로 빠져야 되잖아요. 저기 뭔지 이해되죠? 빠질 수 있는데 국어를 묻는 건 예동이 없이 못하면 이거 개발을 잡았잖아요. 정리됐죠? 그럼 이런 거 조용히 떨어져 누가 안 받아요. 1,000만 원까지 떨어져 받았다. 기다리면 이쪽 사람이 전화 온다고요. 문제 이해됐죠? 정리되세요? 예. 아니면 이쪽 땅이 경매에 나오면 6억짜리를 2억에 받아서 웃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국토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 이제 여러분 교재 보세요. 여기 교재 보면 먼저 평면적 개발이라고 있죠. 평면적 개발. 프린트물 안 받으셨어요? 이거 안 받으셨어요? 그거. 그러면 부동산 개발 절차도의 평면적 개발에서 농지, 산증, 그다음에 그 외에 개발행위가 써 있죠. 이제 여러분이 개발행위가라는 걸 배운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한 토지가 토지의 형질 변경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천천히 이쪽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공법을 모르면 이제 여기서 엇박자 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멀쩡한 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조그맣게 뭐가 있냐면 모텔이 하나 있어요.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음식점도 하나 있어요. 장사가 잘 돼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정도 땅이 나는데 이런 거 치면 대박이겠어요. 그 여러분이 이 땅을 받은 거예요. 경매를 싸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땅이 이제 지목이 잡종지면 여기다가 이런 거 지려면 건축 허가부터 내는 게 아니라 이 토지를 형질 변경하겠다는 허가부터 내야 돼. 이게 개발행위예요. 그러면 국개법의 개발행위는 목적이 난개발을 막자. 그러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토목공사라는 걸 규정해요. 개발행위 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 이런 거 하는 행위는 스톱하지 마. 막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난개발을 막기 위한 허가받아. 기준은 뭐다? 조건이 맞으면 통과. 안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땅을 받았는데 싸게 샀다고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는데 이 자리는 가만히 보니까 음식점이나 숙박시라면 굉장히 괜찮은 땅은 맞아요. 그렇게 봐서 이거 진다면 이건 진짜 싸게 산 것도 맞아요.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공법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떠요. 요번에 단대 수업할 때 한 분이 이 땅 중개했는데 상담을 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쭉 얘기하니까 어머 그럼 어떡해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아니 교수님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막 펄펄펄 떨어요. 이런 거 하면 좋다고 중개를 한 건데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나와요. 그 계획을 보면 이 지역에서 짓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공장 짓는 데예요. 화성은 아무데나 공장 못 지어요. 성장관리계획으로 공장 짓는 산업입지형 성장관리계획이 있는 데만 져요. 이해됐죠? 공장 몇 개 못 줘요. 이해됐죠? 그럼 공장은 500제곱 이상의 공장이에요. 500제곱이면
건폐율이 40%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500제곱 지려면 40%가 500제곱 몇 평이어야 돼요? 계산 어렵죠? 괜히 얘기했나? 40%니까 2,000평이에요? 2,000제곱의 면적이 돼야 돼요? 아이씨, 248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계산 좀 해보세요. 500제곱 지려면 40%가 500제곱 되려면 60%가 더 필요. 예? 1250. 1250평이 돼야 돼. 1250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여기 이 땅을 딱 중개했는데 이 땅이 1250이 안 돼요. 그러면 작게 공장 지면 된다 이 생각하죠? 작게라도 진다 했는데 개발행위 조건을 보면 여기 있는 도로폭이 좁아요. 화성은 4m 이하 도로에 접한 토지의 건축물에 건축을 한 형질 변경은 1000제곱 이내 형질 변경만 돼요. 이해되죠? 이평수가 형질 변경이 다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죠. 옆에 부지를 사고 도로를 넓히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뭔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음식점 진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를 그냥 팔고라도 빠져야 되잖아요. 팔려고 보니까 이거는 공장밖에 못 짓는데 공장 짓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내용 맞추려면 그건 진다고 했지만 토지 형질 변경 토목공사 기준에 안 맞는다고요. 이해되죠? 이해하기가 싫죠? 안 만나고 싶죠? 다시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운동한다고 껄렁껄렁 다녔는데 저쪽 고등학교에 굉장히 센 애가 있어요. 저 초등학교에 센 애가 있어요. 애들이 그래요. 걔는 안 만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나갔더니 우리 8명 중에서 굉장히 센 애들 둘이 갔는데 걔한테 있어서 뺨 맞고 왔대요. 얘들이 맞을 애들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얘기 쭉 들으니까 애들이 야, 주아가 걔는 안 만나는 게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못 건드리는 게 그 대전역 사창가 포주 사업 아가씨 장사는 그런 엄마 아빠 밑에 있는 삼형제 중에 한 명이에요. 걔 건드리면 대전역전 조폭들이 다 쫓아와요. 우리 조카 누가 때렸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만나는 게 좋죠. 여러분 이런 거 배우면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거꾸로 갈게요. 여러분이 그런 집안이 된다면 누구든지 만나고 싶죠. 내 말 맞잖아요. 그거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되세요. 이런 데 땅이 있다. 이런 데 땅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런 데 땅이 조그맣게 있다. 이런 땅 쓸모없잖아요. 이런 거 받으면 이 땅이 성장관리계획 실현해서 공장을 지려면 도로를 넓혀야 돼요. 넓힐 때 이 땅 없이는 여기 있는 땅들이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고요. 이런 땅 한 8평이 경매에 나왔다. 이해되세요? 이거 받은 사람은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 공장 개발하려는 애들이 모셔가요. 이해되세요? 밥 먹으러 갑시다. 뭐 얘기 좀 합시다 하면은 난 육회밖에 안 먹어요. 이러면 근처 막 인터넷 검색해서 육회 배달시켜요. 지금 제 얘기 뭔지 이해되죠? 그런 분이 지난주 여기서 특강했던 신동기님 얘기예요. 그분이 강의력이 지금 뭐 듣고 계실 텐데 저처럼 막 기괴하고 막 웃긴 얘기 그런 건 못 하시지만 딱 배우면 배운 걸 그 주에 배운 걸 싹 일주일에 스캔해가지고 막 해요. 와가지고 컨펌 받다 보면 무서워요. 내가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꿔놓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공포경매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런 쪽에 대한 걸 배워보면 사개발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멀쩡해서 좋아 보이지만 받으면 안 되는 땅을 구분하는 거고 이해돼요? 누가 버려도 이건 쓰레기 같은 거 왜 받아? 이런 땅이 어떻게 해요? 그냥 좁은 골목길에 있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보세요. 골목길에 있는 이런 땅 6평이 나왔다. 누가 받아요? 저거 왜 받아요? 그죠? 감정가 대비 50% 떨어져도 안 받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받아두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이 큰 몇천 평 땅이 공장 다른 데 다 못 짓게 하는데 공장 질 땅은 여기밖에 없는데 그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개념으로 공장 지려면 이 땅 한 상은 여기 전체 몇천 평이 개발이 다 스톱된 거예요. 명주를 딱 잡았잖아요.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 사람이 도를 낼 때 이 도로는 표기 안 되니까 자기 땅을 이만큼 해서 여기다 도를 이렇게 돌려서 내요. 그거 낼 땅이면 그 돌 들 거면 여기다 준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500짜리 땅이 5천 되고 1억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1억 이렇게 해서 2, 3억 드린 것도 여기다 1억 주는 게 편한 거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어때요? 공포경매 진실이라고요. 이 땅 좋아도 받으면 안 되는 땅. 거지 같지만 받는 땅. 여기서도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면 여러분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 없는 시장에서 무한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배우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분 개발행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뒤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1시간 됐으니까 우리 10분 좀 쉬었다 할까요? 예.